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부터 암호화폐까지 한꺼번에 좀 알아보는 순서죠. 미장원. 오늘도 에임리치의 김 PB 전문가 화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다 김PB입니다. 자,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인텔이 계속적으로 좀 빠지고 있고 애플도 1% 빠지는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미국 증시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CPI 발표 우려감으로 전반적으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은 1% 정도 하락하고 마감을 했는데 특히 좀 반도체와 헬스케어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하루였고요. S&P 500은 0.46%, 나스닥은 0.63%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 다우지수는 0.17% 하락하면서 지수 방어를 잘 해줬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CPI 발표가 큰 변동성을 만들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주요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유의해서 봐야 할 거고요. 지방은행주들은 지난주에 급등을 해서 좀 이제 은행 이슈가 완화되는 건가 했었는데 다시 그게 무색하게 전날에 다시 하락하면서 마감했고 오늘까지는 보합세로 마감을 하면서 은행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들락이나 빌 에크먼 같은 월가 거물 투자자들이 미국 은행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연준이 금리 낮추기 전까지 뱅크런 사태 계속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은행이 부도가 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뱅크런 현상이 굉장히 대표적인데 현재 미국 은행들의 예금 이자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형은행 기준으로 한 0.1% 정도 수준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기준금리가 5.25% 정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기준금리에 따라서 가장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 아니면 MMF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MMF는 이제 머니마켓 펀드죠. 머니마켓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은행 예금 못지않게 안정적이라 이렇게 좀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어서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데에도 적절한 상품이어서 그쪽으로 이제 좀 자금이 몰리고 있고요. 은행 일반 예금에 비해서 단기 운용도 잘 되고 수익률도 수십 배가 더 높은데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해서 예금에서 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은행 부실을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번질까 봐 염려되시는 분들은 우체국에 예금을 해놓으시면 국가가 100%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우체국에 돈 넣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4대 시중은행들, 대표적인 은행들은 그래도 미국 은행들에 비해 꽤 튼튼한 편이고요. 구조도 일반 미국 은행들보다는 다른 편이라서 변수만 없다면은 우리나라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큰 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금리가 인하가 돼야 이런 뱅크런 현상이 좀 진정이 될 것이고 과거의 패턴들을 보면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은행들이 나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빠르게 진정돼서 완화가 돼야 은행 부도 사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리 가격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리의 별명이 다들 아시겠지만 닥터 코퍼죠. 웬만한 경제학자보다 경제를 더 잘 예측한다라고 해가지고 붙은 별명인데 재밌는 차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캔들이 구리 가격이고요. 주황색 선은 S&P 500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결국 이제 구리와 S&P 500은 기본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움직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구리나 주식이나 결국 장기적인 방향성은 경제의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보면 구리 가격은 약세고 주가 지수는 약간 강세를 보이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구리보다는 좀 더 주식시장이 강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둘이 다른 방향으로 가진 않을 거고 해가지고 이제 조만간 방향성이 좀 결정돼서 한 방향으로 합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투자를 할 때 경제 전망을 너무 간과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미국 은행이 망하든 뭐 경제가 망하든 내 주식만 오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 경제가 망하면 주식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최근에 유로화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오고 있는데 유로화가 꺾이면 결국 자산 시장이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자산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인덱스죠. 상품 시장, 원자재, 그러니까 이제 상품 시장, 채권 시장, 전반적인 시장에서 시장 약세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하락,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주식 시장이 꽤나 잘 버텨주고 있죠. 최근 외환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기관이나 개인이나 유로화 그리고 유럽 증시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유로화 순투기적 포지션을 보면 현재 경제 시황에 비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이고 결국 유로화가 꺾여서 하락하게 되면 달러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에 좀 악영향을 주는 이런 결과를 만들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부채 한도 문제가 이제 잘 해결이 되면 협상이 잘 되면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가 있거든요. 현재 유로화는 상승 모멘텀이 좀 어느 정도 약해진 상황이고 고점 부근에서 좀 떨어질랑 말랑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유럽뿐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그간 좀 자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항생지수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항생지수는 하락세인 상황이고요. 현재 미국 주가지수가 아직까지 상승세로 잘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위 15개의 대형주가 전체 미국 시총 변화의 97%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개별 종목은 여전히 하락세거나 경제 방향성을 맞춰서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 이런 일부 대형주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부분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이제 일부 종목들에 몰리고 있고 시총 기준으로 탑10 안에 드는 종목들이 수급이 살아 있어서 아무래도 매매를 하실 거면 좀 대형주 위주로 하시면 좋겠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실업률 관련해서 좀 놀라운 데이터를 하나 공개해드려 볼까 합니다. 곧 6월에 출시되는 제 책에도 실린 내용인데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주식은 실업률이 높을 때 좋은 성과가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1950년부터 현재까지 쭉 이제 집계를 해서 이제 실업률별로 S&P 500의 실질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데이터거든요. 1개월 평균 연환산 수익률 이러는 이제 지표 이제 그런 이제 집계를 해놓은 건데 측정 방법에 따라서 결과값은 다릅니다. 수익률의 결과는. 근데 확실한 건 실업률이 낮으면 기대 수익률도 낮고 실업률이 높으면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도 높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 좀 의문이실 텐데 당연히 실업률이 낮고 경제가 좋아 보이는 데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실업률이 낮다라는 거는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제가 좋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미 먹고 살만하고 주식과 같은 이런 자산에 이미 많이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실업률이 8% 이상일 때 가장 기대 수익률이 높거든요. 근데 실업률이 8% 정도였던 때는 코로나 쇼크,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이런 이제 경제 침체 당시 때뿐이었습니다. 즉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올 법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서 실업률이 폭등하고 이렇게 돼서 어느 정도 실업률이 좀 높은 수준까지 도달했다.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IMF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럴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때 경제도 안 좋고 실업률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때가 주식시장이 늘 이제 중장기적인 바닥이었죠.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보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비관적이거나 좀 부정적인 멘트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CPI, PPI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 CPI 지금 전월 대비나 전년 대비나 지금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거고 이게 나왔을 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CPI가 이제 전월 대비, 전년 대비해서 더 하락해야지만 시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물가가 점점 계속해서 낮아져야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중단을 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시장 예상치보다 물가가 좀 높게 나오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금리를
지금 시장의 기대감은 금리를 지금 이제 인상을 중단할 거다. 이렇게 확실시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금리 인상에서는 더 이상 금리 발표에서는 금리를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시장의 생각인 거고요. 연준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물가가 만약에 높게 나오게 되는 어떤 이런 변수가 생기게 되면 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패드워치에서 지금 참고를 해보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까웠는데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하나둘 사람들이 이러다가 금리 또 올리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물가 안 잡히면은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고요. 코인 시장 어떻습니까? 네, 어제 암호화폐 시장도 미국 증시 따라서 전반적인 보합세, 혼조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둘 다 24시간 동안 거의 변동이 없었고요. 그 외에 알트코인들도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디널스라는 기술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이게 이더리움처럼 비트코인에도 비디오나 이미지 파일을 첨부할 수 있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이게 적용이 되면서 비트코인 기반으로 NFT 발행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 호재로 페페코인과 같은 이런 밈코인도 크게 급등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대금이 여전히 급락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밈코인 쪽으로 투자자들의 시선이 전부 몰린 탓에 페페코인이 결국 시가총액을 2조 원대나 달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1조 원 정도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상장기업 기준으로 오뚝이나 이제 위메이드 이런 수준의 엄청난 시가총액을 달성한 겁니다. 매출이 조 단위인 기업들, 이런 기업들하고 같은 수준의 시가총액을 달성한 건데 정작 페페코인은 가치가 그렇게 딱히 없습니다. 오로지 유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에 조 단위의 돈이 몰린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뜨거운 심리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거래 대금은 이제 많이 급감을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아직 27K 정도 수준이지만 거래 대금은 이미 비트코인이 15K 정도 수준이었던 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선물옵션 시장에서 투자하고 있는 이런 파생상품 자금들이 어느 정도 가격을 받쳐주고는 있지만 하락세가 시작이 되면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